또 후원까지. 예, 허준 선생님 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준 선생님. 아, 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허준 선생님 아주 투쟁력이 최고였습니다. 아, 그 칭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김전무님, 연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최고였죠, 예. 제 마음을 다 녹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전무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 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 쓰셨군요. 그다음에 예.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떤 지도자셨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비방, 공격, 거짓말 이런 것들이 뭐였는지 그 실체를 밝혀주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이 2004년 5월 11일 쓴 일기 내용입니다. 대의를 위하고 앞날을 위해 긴 호흡을 갖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소신을 수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소신을 바꾸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고 좌파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예. 자,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재임 기간에 어떤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히 스며드는 물과 같다. 믿음은 거기서 생긴다. 이 말은 물과 같이 스며들고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좌파 교수죠. 강준만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박근혜 대통령님은 보통 정치 지도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강준만이 알고 있습니다. 강준만이 알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좌파 이 자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 계시지만 이분의 마음은, 이분의 진실된 믿음은 감옥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업적을 보면요. 예. 이분은 통진당 해산을 하고 예. 개성공단 폐쇄하고 정교조를 법에 노조를 하고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요. 통진당 해산이나 공무원 연금 계약이나 김영란법 실행 등등. 그런데 이런 거를 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님은 절대 강압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써서 돈을 먹여서 기자들에게 돈을 써서 그들을 회유해서 여론을 끌어들이는 그런 뇌물 정치, 여론 정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반대파를, 자신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인신 구속하거나 체포영장을 남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은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부드러운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그 믿음과 마음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바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과 믿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고
그 미덕을 받고 진실을 받고 우리는 움직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정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누가 마음으로 자기 그 국민들을, 시민들을 마음으로 움직여서 정치하시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으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유일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위대한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을 때 바로 우리 소위 말해서 보수 측의 보수인지 중도인지 이상한 작자들이 탄핵에 앞장섰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 뒤에 이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좌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우파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파를 챙겨주지 않아서 탄핵을 당했다. 이런 개소리들을 우파라고 하던 작자들이 하죠. 이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덕을, 은혜를 입었던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현재 130명 있는데 이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님 덕 안 받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그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재임 기간 동안에 흔들고 비방하고 해놓고서 정작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자기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님 영정을 갖다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덕을 입고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작자들이 무슨 우파의 덕을 안 줘서 탄핵을 당합니까? 이정현이 청와대에 많은 비서관들, 김한수, 김희종, 그리고 행정원 직원들, 행정관 직원들, 정부장 차관들, 이자들 전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은혜 있고 덕을 흠뻑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방관하고 동조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나라당을 2번씩이나 구출했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을 옛날에 벌써 2번 망할 한나라당을 구원해 내면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한 막대한 은혜를 입고 덕을 입었으면서 뭐? 우파를 안 챙겨줘서 탄핵을 당했다고? 그 이 바물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취임하고서 또 굉장히 잘하신 것이 있는데 정치 보복을 안 하셨습니다. 취임한 후에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에 대해서 탄압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죠. 덕을 베풀었죠. 그게 바로 우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덕을 내려준 거지 그게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이 이명박이란 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치를 못한다. 맞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명박이를 감옥에 집어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를 못하신 겁니다. 그 부분만큼만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명박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음 정권은 내가 만들어내겠다. 촛불이 진짜 민심이다. 자, 그럼 이 두 말을 들어보면은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혁신적인 공신은 이명박과 그 친이계라는 것이 논리적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가 문재인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게 보면은 이명박과 홍준표가 하는 말을 보면은 서로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키스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입을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 창출의 공신인 이명박과 친이계 홍준표 이 사람들은 좌파 종교 세력이거나 뭐 그런 거지 우파 아닙니다. 우리 세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끼리 맨날 치고 받고 싸우지 말자 하는 거에 그 동영상 밑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구누구씨 우리끼리라고 하는데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고 우리가 아닌 사람은 누군지 우리끼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벌써 3일 전에 달았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대한애국당을 맨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가 누군지 개념 정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여지없이 늘 대한애국당을 쥐고 흔들죠. 무책임한 농객이죠. 자, 그러면 또 그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얼마 전에 누구죠?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이가 문재인 정권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그랬는데 고발 신청 법원에 했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동조해서 무슨 시위라도 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은 진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를 구하려고 찍찍대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말이죠. 애국 유튜브 방송에서 누가 농객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단결 안 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야, 네가 우리끼리라고 하는데 우리끼리의 우리는 누가 포함되고 누구 포함되지 않는지 댓글로 맹렬하게 정중하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욕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대한애국 시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뭐냐? 아까도 우리 허준 선생님이 방제를 그렇게 달았지만 태극기 애국 시민들 대한애국당 이 세력을 저변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저변 확대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지방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토요일 날 집회는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전 모든 지구당 당원들이 그 행상 과일 트럭과 같은 것들, 생선 장수 트럭과 같은 것들에 마이크 달려있죠. 거기에 그 TV 같은 거, TV 모니터 큰 거 하나씩 달고서요. 시골, 읍, 면, 동 이런 데를 돌고 돌면서 홍보, 진실 홍보 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의 근거지를 확실하게 다져야 되는데 경상도하고 강원도는 시골 구석구석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다 만나서 서명을 다 받고 그들에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무죄함, 본드 이론 하나 받지 않은 것들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 TV만 보고 종편만 보기 때문에 맨날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줄 알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시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 있는 당직자 분들도 말이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지방 순회 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죄함과 좌파 정권의 모든 부분에서의 참사 사건들 이것들을 낱낱이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전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물과 같이 민심에 믿음을 뿌리 내려서 투쟁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최고의 논객입니다. 최고의 논객. 감사합니다. 허준 선생 TV에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에 그 지금 1,000만인 서명, 이것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 부당한 파면, 이 사실도 알리는 그런 그 중앙당 차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 정말 우리 그 중앙당 방향까지도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생각, 철학 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예, 허준 선생 TV입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또 올려드렸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태극기 들고 나온 우리 전부 외국 국민들이요. 사실은 뭐 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다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습관적인 게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많이 습관돼 있잖아요. 예. 이거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게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조원진 의원님 입장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요. 그 정치를 하나의 판으로 보는 거죠. 판은 뭐든지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예.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도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마음에 들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정치라고 본다면 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저 허평환 공동대표님이라든가 정용 사무총장님이라든가 김정혜 대변인님을 물러나게 한 거는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죠. 나쁘죠. 이게 악한 게. 그런데 안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평화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의 유익이 되고 애국 국민들을 다 보호할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무죄 석방을 시키고 또 이제 대한애국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서 일단은 이렇게 전세를 잡아나